어느 회사 면접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당신이 차를 몰고 시내를 지나가고 있다.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스쳐 지나가는데 버스는 오지 않고 세 사람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곧 병원에 실려가지 않으면은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노인 한 분과 또 한 사람은 당신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아주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병을 낫게 해준 생명의 은인인 의사가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꿈속에서도 그려마지 않던 이상형의 여자가 세 사람이 비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몰고 가고 있는 차는 두 사람밖에는 못한다. 자,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 누구를 먼저 태우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참 재미난 그 문제이기도 한데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죠? 예,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먼저 태우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접시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답을 냈습니다만 한 사람만이 제대로 된 답을 내서 채용됐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오는데 그 정답이 뭐냐 그러면 이겁니다. 열쇠를, 차 키를, 그죠? 자동차 키를 의사에게 건네주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 될 노인들을 싣고 가게 하고 자기는 그 정류장에 남아서 꿈에도 그리는 이상형의 여자하고 데이트를 즐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됐죠, 그죠?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로 지금 내드린 문제도 노력보다 방법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 키를 내놓을 생각을 다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꼭 운전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에만 매달려서 자동차 키만 넘겨주면 될 문제를 그걸 넘겨주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력보다 방법이 중요한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실타래가 있습니다. 실타래가 얽히고 설키면 이게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아무리 실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끄트머리를 찾으려고 애를 써도 잘 안 풀립니다. 그때 쾌도난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칼로 실타래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얽히설키 설켜 있는 실타래는 칼로 잘라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보다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이 쾌도난마라는 이야기는 손자와 더불어서 손자병법의 손자 아시죠? 그죠? 손자와 더불어서 중국의 유명한 병법가인 손빈이라는 사람한테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손빈이라는 사람은 안전뱅이 군사 전문가로도 유명합니다. 자기 친구였던 방연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배신을 당해서 무릎 아래 두 다리를 자르는 형벌을 받고 간신히 사지에서 탈출해가지고 조국이었던 제나라로 돌아와서 제나라에서 군사 고문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그런 수모를 줬던 또 자기 두 발을 자르게 만들었던 옛날에 같이 동문수학했던 그 방연이라는 인물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인간 승리의 표본이기도 한데 이 손빈이라는 사람이 바로 쾌도난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연은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나라가 대단히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제나라에게 구원병을 요청합니다. 이 구원병을 요청했을 때 제나라를 구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 장군들과 조정 대신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손변이 나서서 당연히 조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조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될 것인가? 조나라 수도가 지금 한단성이 포위당해 있으니까 군사를 그쪽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빈이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는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칼로 잘라야 됩니다. 바로 쾌도난마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조나라를 구하러 가가지고
먼 길을 가가지고 조나라를 구하는 동안 조나라가 망해버리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니까 차라리 비에 있는 위나라 수도를 공격합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나라 수도인 대량으로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위나라 수도를 공격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 조나라를 공격하고 있던 방현이 서둘러서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군사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나라의 포위를 풀고 조나라를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목에 군사를 숨겨놨다가 방현을 공격해서 방현의 군대를 물리친 대파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손빈의 쾌도난마 이야기인데, 손빈은 이 방법으로 두 번이나 방현을 골탕 먹인 끝에 두 번째 마릉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결국은 방현을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간에 걸친 원수를 갚게 되는데, 바로 쾌도난마가 그런 재미난 그 고사를 안고 있습니다. 쾌도난마 얼기설기 엉켜있는 실타래는 풀려고 해서는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서 빠른 칼로 잘라내듯이 잘라내야만이 실타래를 풀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력이 방법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면, 쾌도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을 잘하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가지고는 조직이 다치게 되고 조직원들이 다치게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전력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손빈이 조나라를 포위한 위나라의 포위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이 나왔습니다만은 비어있는 위나라 수도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이죠.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손빈이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위나라 수도를 포위함으로써 조나라를 구하게 되는 위구조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를 손빈이 남기게 됐고, 바로 거기서 나온 방법이 바로 쾌도난마라는 겁니다. 리더의 결단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결단력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술집에 가가지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오늘은 내가 쏜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 재정 상태도 생각해보지도 않은 채 그냥 기분으로만 술값을 계산하는 건 결단력이 아닙니다. 결단력 발휘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문제의 요점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정확하게 잡고 정확한 판단력이 내려야 되고, 그 판단력은 항상 준비해오는 치밀한 준비력,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결단력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용기에 불과합니다. 이게 만용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칼만 휘두를 줄 아는 망나니들의 칼 휘두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고 결단력이 아닙니다. 리더의 결단력은 시대를 불문하고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그 결단력에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두 번째, 그 판단력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만이 리더의 결단력이 돋보이게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손빈의 쾌도난마가 가져다주는 메시지였습니다.